KS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바로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수주 잔고 그리고 주가 랠리 시작입니다. 관련된 사항 살펴보게 되면은 KSP의 주요 사업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선박 엔진 부품 그리고 형단조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배기 밸브 스핀 그리고 밸브 시트링을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밸브 관련돼서는 이제 밸브 시장 1위입니다. KSP가.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 고객사는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SSD 엔진 그리고 STX 중공업 그리고 글로벌 탑 선박 업체들이 있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영상 중반에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승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엔진 밸브 시장 1위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21년부터 이어진 이제 글로벌 선발 발주 규모 확대로 인해서 글로벌 조선소들이 이미 2-3년치 수주 잔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KSP 역시 수주 잔고가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K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이 601억 원이었어요. 601억 원이 언제였냐면 조선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2023년 총 매출이 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올해 역시 선박 엔진 부품 수요에 맞춰서 공장 증설을 하였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 증설을 하였고요. 글로벌 노후선대 비중이 현재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실적이 가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노후선대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박 기준을 보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트렌드 수요가 뭐냐면 친환경적인 이제 선박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노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진입을 못하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디젤 엔진 관련된 차량들은 못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데, 선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선대가 좀 많이 비중이 많이 높아서 이게 교체 수준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교체 수준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KSP 같은 경우는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맞춰서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관련된 수요를 받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탑10 이제 선박 업체들 모두 납품 중이고, 경쟁사 대비에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땐 주가는 한 번 더 단기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쟁사는 총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경쟁사 대비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뭐다? 엔진 밸브 시장 1위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위에 좀 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서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면서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KSP를 이제 좀 고점에 좀 가지고 계시거나 요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목표 주가는 한 5,000원 정도로 1차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점 구간을 계속 높이고 있고, 21선을 이제 간략 좀 내렸다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관련된 박스권인 4,000원에서 3,750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000원에서 3,750원 메모하세요. 요 부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면 이제 양봉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든 5%든 10%든 우리가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KSP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료가 다 끝입니다. 밸브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1위지만은 마찬가지로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수출표를 좀 확인을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이 1위지만 조선도 계속해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5,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5,000원을 돌파하면 어느 정도로 좀 더 크게 갈 것인지 주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때 단기 고점이
5,000원, 6,000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요 매물대를 약간 좀 소화를 하려면 양봉이 이렇게 켜지면서 결국에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거거든요. 그 조정 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조정이 아직 안 왔었기 때문에 요 박스권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요 박스권에서 4,000원에서 3,750원 요 박스권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21선을 이탈을 해서 살짝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경우가 많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수주잔고량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공장도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요를 맞추려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든 5%든 우리는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고, 관련된 재료사항을 좀 더 봤을 때는 요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매집이 들어가면 결국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KSP가 만약에 매출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조선업 관련돼서도 이제 뭐 수주잔고량이 지금 이미 넘어섰지만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잘 나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 기간 매수도 있고 뭐 연기금 매수도 있고 다 언제든지 매출이 잘 나오면 매수세는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 심리에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 KSP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급등하고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가는 이런 종목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매수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KSP 같은 경우는 비중을 뭐 100%, 1000%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비중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SP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가가 계속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21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조정이 와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밑에 건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결국에는 매출적인 부분이 가시성으로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정이 와도 정리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 KSP 알아봤고요. 뭐 마찬가지로 체험방 입장은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체험방 입장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증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즉 중동에 관련된 리스크는 결국에는 한 번 더 턴이 돌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반도체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 뭐 많이 떨어지거나 섹터들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반도체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돌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손절하는 종목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 반려 종목들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손절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고 포트를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체험방에서도 자세하게 좀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